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지금은 8월 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장중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월요일이 되니까 다시 걱정되시죠? 지난 금요일의 상승이 오늘도 이어질지, 장 시작부터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지,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야 하는 건지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장 직후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그때 우리는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무조건 더 오른다고 말씀드리거나 지금 당장 사라거나 반대로 장이 시작되면 바로 팔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개장 전에는 누구나 방향을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이 시작된 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방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방향을 정답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상승 출발과 보합 출발, 하락 출발에서 각각 어떤 장면이 나와야 기다리고 어느 순간에는 배음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방향보다 첫 30분의 속도가 훨씬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는 장 시작과 동시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정규장 기준 25만 7천 원에서 출발했고요. 장중에는 2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일 종가가 20만 7천 원이었으니까 불과 하루 사이에 시장이 삼성전자의 가격을 완전히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장중에는 24만 원대까지 빠르게 밀리는 흔들림도 나타났습니다. 상승의 힘이 강했던 만큼 높은 가격에서 이익을 정리하려는 물량도 만만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월요일에는 이 두 힘이 다시 한번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금요일 상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의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52%를 넘어섰고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만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기다렸던 건 반도체 전망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전망이 삼성전자의 실제 이익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숫자가 분명하게 나왔고 금요일 주가는 늦게 반영하지 않고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HBM에서도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판매를 확대했고요. 차세대 제품인 HBM4E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도 하반기까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모바일과 PC 수요가 일부 둔화하더라도 AI 서버 투자 때문에 메모리 공급 부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미국 고객 주문과 첨단 공정 수주가 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한 것만은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근거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요일 주가가 금요일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서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금요일 하루에 주가가 너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한 사람에게는 하루 만에 큰 수익이 생겼고요. 최근 하락에 대비했던 선물과 공매도 자금은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뒤늦게 들어온 추격 매수까지 섞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실적을 보고 새롭게 들어오는 돈과 금요일 수익을 정리하려는 돈, 높은 가격에 물렸다가 탈출하려는 물량이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장 시작부터 한 방향으로 곧게 움직이는 장면이 아닙니다. 초반에는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위를 시도하더라도 금요일 상승분을 지키려는 매수와 차익 실현 물량이 부딪히면서 큰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한다고 바로 따라가면 첫 번째 매물에 흔들릴 수 있고요. 반대로 초반에 밀린다는 이유로 상승 흐름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면 낮은 가격에서 다시 들어오는 매수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움직임보다 그 다음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할 외부 변수는 미국 반도체주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미국 반도체주가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북미 반도체주가 그대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강했는데도 삼성전자의 예상 체결가가 금요일 종가보다 약하게 형성된다면 국내에서 먼저 정리하려는 물량이 많다는 뜻일 수 있고요. 미국 시장이 일부 흔들렸는데도 삼성전자가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면 국내 수급이 그 부담을 받아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해외 시장의 결과보다 삼성전자가 그 결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움직일 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대급 실적을 확인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중장기 자금입니다. 두 번째는 금요일 급등으로 생긴 수익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단기 자금이고요. 세 번째는
번째는 선물과 프로그램을 통해 코스피 대형주 전체를 사고 파는 자금입니다. 어느 힘이 가장 강한지는 개장 전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오전 9시부터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가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금요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갭 상승으로 시작한 뒤 거래량이 붙으면서 26만 원을 다시 넘어선다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점을 돌파했다는 사실만 보고 바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26만 원을 넘은 뒤에도 그 가격을 지키는지 외국인 현물과 선물 매수가 함께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 직후 다시 25만 원대로 밀리고 반등할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장 초반의 상승은 단기 매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요일 종가와 비슷한 가격에서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장이 추가 상승과 차익 실현 사이에서 가격을 다시 찾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 초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지 않고 외국인이 천천히 매수한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버티는데 프로그램 매도와 외국인 현물 매도가 계속 쌓인다면 겉으로 보이는 주가보다 내부 수급이 약한 겁니다. 부합이라고 방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를 보면 이후 방향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상보다 약하게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 자체가 곧바로 금요일 반등의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등 다음 거래일에는 일부 수익을 정리하는 물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낮아진 가격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느냐입니다. 주가가 밀려도 거래량이 줄고 금요일 장중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구간에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다시 받아준다면 정상적인 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대금이 커지면서 주요 가격을 차례로 이탈한다면 방어보다 계좌의 위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격은 26만 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중 가장 강한 매도와 매수가 충돌했던 고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의 관심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26만 원을 다시 넘어설 때 거래가 붙고 돌파한 뒤에도 가격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면 시장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 단계 높은 가격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격을 계속 두드리는데 윗꼬리만 길어지고 거래량이 과하게 늘어난다면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힘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고점을 찍었다는 사실보다 고점에서 어떻게 버티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25만 원 부분입니다. 25만 원은 숫자가 단순해서 많은 투자자가 심리적인 기준으로 보는 가격이고요. 금요일 급등 이후 높은 가격에서 들어온 매수자들의 판단이 갈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장중 흔들림이 나와도 25만 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시 회복한다면 상승 흐름 안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5만 원을 이탈한 뒤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쏟아진다면 금요일 추격 매수 물량이 부담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요일 정규장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던 24만 원대 중간입니다. 오늘 주가가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단순히 몇천 원 흔들리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금요일 상승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되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4만 원대 중반에서 거래량이 줄고 반등이 나온다면 가격 조정을 소화하는 장면이 될 수 있고요. 거래 대금을 동반해 아래로 밀리고 회복까지 늦어진다면 금요일 반등의 구조가 약해지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장이 시작된 직후 5분 동안에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금요일 변동성이 컸던 종목은 개장과 동시에 쌓여있던 주문이 한꺼번에 체결되면서 실제 방향보다 움직임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첫 5분의 급등은 추격 매수를 부르고요. 첫 5분의 급락은 공포 매도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초반 주문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되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첫 번째 움직임보다 첫 눌림과 첫 반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하세요. 오전 9시 30분 전후부터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의 방향이 조금씩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고 프로그램 매수도 삼성전자와 코스피 대형주에 남아있다면 높은 가격을 유지할 힘이 생깁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사는데 삼성전자 현물은 계속 판다면 지수 대응과 개별 종목 대응을 나눠서 봐야 하고요. 오전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가 한꺼번에 매도로 돌아선다면 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도 위험은 달라집니다. 주가보다 수급의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강하고 SK하이닉스와 장비, 후공정, 기판주가 약하다면 금요일 급등 이후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수급이 몰리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대형주가 함께
함께 가격을 지키고 장비와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거래 대금이 퍼진다면 시장이 반도체 실적을 업종 전체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대장주가 잠깐 쉬는 동안 후속 종목으로 돈이 이동하는지 주변 종목까지 한꺼번에 매물이 나오는지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분들은 월요일 하루에 모든 손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급등을 보고 나면 오늘도 비슷하게 올라야 할 것 같은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급등 다음 날에는 주가가 쉬어가거나 상승분 일부를 되돌리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매수가가 아직 멀리 있다면 본전만 기다리기 전에 현재 비중부터 확인하시고요. 추가 매수를 고민하더라도 장 초반 높은 가격을 따라가기보다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구간과 수급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금요일 상승으로 수익권에 들어온 분들은 수익을 지킬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좌에 플러스가 찍히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기준을 계속 바꾸다 보면 다음 흔들림에서 수익이 빠르게 줄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전부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세를 따라갈 물량과 수익을 지킬 물량을 미리 나누고요. 26만원 돌파에 실패하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까지 매도로 돌아설 경우에는 무엇을 할지 장이 시작되기 전에 정해두셔야 합니다. 월요일 새롭게 진입하려는 분들은 첫 급등을 놓칠까봐 서두르지 마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금요일처럼 장중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개장 직후 높은 가격을 따라가면 작은 흔들림에도 손실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승을 놓치더라도 눌림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할 기회가 있고요. 고점을 돌파한 뒤 그 가격을 지키는지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오늘 필요한 마음은 무조건 버티겠다는 고집도 아니고 조금만 밀리면 바로 도망가겠다는 공포도 아닙니다. 개장 전에 정해놓은 확인 순서를 장중에도 지키는 겁니다. 실적의 가치는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지만 주가는 기대와 수급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달라지고 있는지는 분기 실적과 HBM 공급, 파운드리 수주에서 확인하고요. 오늘 주가를 지킬 힘이 있는지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거래 대금과 주요 가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방향과 오늘의 매매 타이밍을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는 경험 있으시죠? 분명 수익 중이던 종목인데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다고 기다리다가 다음날 수익이 사라졌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주식 초보자라서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만도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면 욕심 때문에 기준을 바꾸고 주가가 내리면 두려움 때문에 준비했던 계획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호에서 기다리고 어떤 변화에서 경계할지 정해놓지 않으면 결국 움직임이 나온 뒤 감정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장이 시작되기 전에 촬영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월요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장면과 미리 확인해야 할 기준까지입니다. 실제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 프로그램 매매의 방향은 장이 열려야 확인할 수 있고요. 26만원을 다시 돌파할지 25만원을 지킬지도 거래가 시작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업을 두고 하루 종일 화면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개장 전 예상과 장중 실제 움직임의 차이가 커질 수 있는 날에는 대응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빠르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보내는 단순 시세 알림은 아닙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삼성전자가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 가격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삼성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뉴스와 공시가 나오거나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자금이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과 전력 인프라로 이동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에 맞춰볼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특급 수혜주 7종목,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를 구분하는 수급과 거래량 기준까지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내드린다고 기다리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신청을 마치는 순간 삼성전자 대응표와 텔레그램 데이터 알림센터 입장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될 정도로 시장의 속도가 빨라진 시기에는 발동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늦습니다.
듣습니다. 그 이후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 삼성전자는 금요일 급등의 힘과 차익 실현 물량이 다시 부딪히면서 장 초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첫 움직임이 그대로 하루의 방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6만 원을 돌파한 뒤 지키는지, 25만 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24만 원대 중간이 흔들릴 때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받아주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함께 움직이는지도 비교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장이 강하게 출발하더라도 흥분해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첫 하락만 보고 금요일 반등이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첫 매물과 첫 반등이 어느 가격에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실제 수급이 보여주는 방향에 맞춰 대응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시장이 확인할 건 금요일에 들어온 돈이 월요일까지 남아있느냐입니다. 내 매수가와 비중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판단하지 말고 장이 시작되기 전에 내 대응 순서부터 분명하게 정해두시길 바랍니다.